빈자리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 북핵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북핵 문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고 가장 큰 의문부호가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는 거예요. 워낙 선거 기간에 이 얘기 저 얘기를 해놔서. 그런데 미국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 방법. 예,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게 이제 한미동맹하고 사드하고 여러 개가 마구마구 얽혀 있는 문제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 외교협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미국 외교협회라는 데서 대북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당파적으로 전문가들을 공화당 쪽, 민주당 쪽 이렇게 쭉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제안은 중국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자원과 무역에서 뭐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했던 얘기는 중국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이건 트럼프도 얘기한 부분이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네네. 오바마 때하고 트럼프 때하고 사실 이 문제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오바마 때 어떻게 했느냐? 내 생각에는 오바마하고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는, 오바마 때는 그러니까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아시아에 대한 정책의 틀 안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럼 전략적 인내의 근거는 뭐냐? 전략적 인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방관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게 내버려 뒀다는 건데, 그럼 이제 그 오바마 8년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 사이에 북한이 뭐 핵실험을 몇 번씩이나 한 거니까, 작년에만 해도 2번을 한 거고, 미사일은 뭐 20몇 번을 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일단은 왜 그렇게 전략적 인내를 할 수 있었느냐? 가장 큰 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 이게 객관적인, 이것도 다 추정치긴 하지만 큰 차이란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이념적으로 다양한 그 전문가들이 뭐 협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계속 있긴 한데, 협상과 군사적인 해법의 일종의 균형에서 군사적인 해법도 불사해야 된다는 쪽으로 미국의 의견은 조금씩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의 ICBM 능력,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인 것 같다는 해석이고요. 그래서 오바마 때는 일단 북한이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다자적으로 6자 회담을 처음에 시작한 거고, 네. 그러니까 부시 때 6자 회담 한 거고, 그거를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오바마 들어오면서 6차 회담은 완전히 중지된 거잖아요. 네. 오바마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그 핵실험하면서 그 2009년 초에 그 하면서 완전히 양국 간의 협상이 깨져버린 거고, 시작도 못한 거고.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한 거는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안보를 일체화시키는 노력, 동맹 강화 노력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외교적인 협상이나 북한에 대한 압박은 국제적인 제재,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는 계속 같이 가지만 중국에게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라 라고 중국에게 공을 떠넘기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청을 준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는 남북 간의 대결 자세를 취했던 한국의 보수 정권에게 보수 정권과 보조로 같이 하니까 박자가 맞았네요. 박자가 맞은 거죠. 네. 그러면서 결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강화된 거죠. 강화된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틀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게 계속 떠넘기고, 그 다음에 한국에게 계속 떠넘기고,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만 강화하고 끝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미국 전체가 북한의 ICBM,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고 적어도 시애틀 정도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그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 혹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 내버려 두면 북한이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능력을 조만간 가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한이 한번 그 능력을 갖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게임을 할 의도가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이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내 생각에는 두 가지를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는 중국에게 최후 통첩을 해라. 그러니까 일단은 제재 카드도 강화하고 협상 카드도 강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에게 하나의 패키지로 계속 패키지를 한번 제안해 보자. 네. 그 대신 그 패키지를 제안해서 뭐 6자회담을 다시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계속 이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특히 ICBM 능력의 증진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 라는 입장인 것 같고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중국과의 협력을 구하자. 근데 협력을 구하는 건데 사실상 거의 마지막에 이제 최후 통첩이죠. 그래서 그럼 중국과의 거래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 미국 외교협회 CFR이라고 그러는데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그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했던 얘기는 그러면 중국이 왜 북한을 그렇게 프레셔를 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정권 붕괴가 되면, 그죠? 정권 붕괴가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크게 보면 일단은 난민들이 다 중국으로 와서 동북지방이나 중국의 혼란이 생길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이 거기까지 올라갈 경우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갈 경우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믿고 싫지만 말도 안 듣고 싫지만 북한 정권이 있는 게 더 낫다.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그러니까 일종의 버퍼 스테이트 완충지대로. 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심시키는 보장을 하자. 뭐 예를 들면 주한미군을 현재의 한국 그 DMZ 위쪽으로 안 올겠다. 뭐 주둔을 뭐 압록강 두만강까지 주한미군 주둔하지 않겠다. 아니면 통일 한국이 돼도 중국에게 보장을 해라. 어떤 거냐면 지금 중국의 자본이나 여러 가지 중국의 경제적인 이득이 자본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광산 같은 거 채굴권도 갖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흡수 통일을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제적인 그 이익을 보장해 주거나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중국에 대한 협상 카드를 내밀자는 얘기를 해요. 그냥 그 태스크포스에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에서 안보상의 우려를 일정하게 불식시키고 그 대신 이 고비를 넘기면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중국을 끌어들이자라는 거고 중국이 그래도 북한도 말을 안 듣고 중국도 북한에게 압박을 가해서 협상해서 최소한 동결 핵과 미사일 능력의 동결을 이룰 수 없으면 군사적인 카드를 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위협이라도 하자. 그럼 금방까지 말씀하신 건 협상 카드셨고 이제 제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ICBM을 쏘면 무조건 인터셉트를 하자. 어떻게요? 그게 문제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단히 강경해졌다는 거예요. ICBM을 만약에 북한이 ICBM을 쏘면 그 ICBM을 무조건 인터셉트해서 격추해서 요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은.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이번에 북극성 이온과 쏘면서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쏘고 그러면 탐지도 어렵고 그럼 선제 타격이 가능한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요즘 나오는 보고서들에서 지금은 계속 그 CFR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놀라운 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노리는 건 동맹국 간의 이간질이다. 북한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친다고 생각해보자. 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을 직접 친 게 아니니까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군사 안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공동 선언을 하자. 동아시아 나토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3국 중 한 국가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3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명분, 근거는 북한의 남침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늘려간다는 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거죠. 네.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다는 건 북한이 일본을 칠 수 있고 괌을 칠 수 있죠. 그다음에 미군 아시아 태평양에는 미군 기지를 칠 수 있고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과 미국의 전쟁, 북한과 일본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역할은 뭐냐면 일본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막아줘야 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네. 그래서 한미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언을 만약에 하면 이제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내 판단은. 네. 그리고 사드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레이더 기지 2개가 있고 성주에 둬서 3개의 레이더 기지를 가지고 한국을 보호하는 것보다 일본을 보호하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를 미리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라는 거니까 그러면 한미 동맹을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 CFR 보고서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스커드는 괜찮다. 스커드.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 스커드 미사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은 남한을 칠 수 있는 뭐 500km 정도. 단거리 미사일을 늘리는 건 상관없는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는 이미 단거리 미사일 안에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네. 서울은 북한의 장사정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 아니면 ICBM 이전에 이미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어요. 네. 근데 그 CFR 보고서에서 하는 거는 스커드 미사일을 늘리는 건 상관없는데 스커드보다 사정거리가 긴 일본을 칠 수 있고 괌을 칠 수 있는 뭐 무수단이라든지 ICBM은 실험만 하면 무조건 요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적어도. 요격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격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건 어느 한 국가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세 국가가 공통으로 대응한다는 선언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동아시아판 나토예요. 네. 아니 물론 그거는 CFR이라는 민간 싱크탱크에서 만든 태스크포스 보고서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지금까지 한미동맹 안에서 생각해오던 틀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지금 판국이다. 한미동맹 성격이 이제 한미동맹 성격이 변화한 거죠. 네.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서 한국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미국을 방위하기 위해서 한국을 전쟁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칼럼을 쓴 거는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이 석탄 수출도 중국에 의존하고 석유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뒤를 들이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로 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뭐 비핵화로 나가기 위해서 석유를 끊어라. 네. 중국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영희 대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의 전제는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지 모른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 북한이 군사적인 능력을 더 가지면 미국 입장에서 선제 타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예방전쟁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능력을 갖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될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의 전문가들 집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고 있고, 그러면 가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오키나와를 치고 괌을 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는 또 미군 기지 치고 남은 치겠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면서 그런 안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 그냥 아주 중립적으로 그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에서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면 파국으로 가면 갈수록 협상의 기회도 커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파국으로 가다가 협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희망적인 관측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가면 파국으로 갈 수도 있죠. 반대로 가면.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변한 거예요. 북한이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 아니,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이 문제인데, 그 핵과 미사일이 한국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장사정 포로 전쟁을 하면 돼요. 이미. 한국은, 그러니까 네. 그러면 핵무기로 하면 돼요. 장사정포에도 핵무기 하면 되고, 한국에다가 핵을 투발하는 수단은, 쏘는 수단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게 ICBM이 없어도 돼요. 단거리 미사일은 뭐 무지 많으니까. 네. 그거를 막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팩3가 됐든 사드가 됐든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볼모가 돼 있는 상태고, 90년대 후반서부터 미사일 사정거리를 넓히니까 일본 본토가 지금 타격권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괌이나 이런 미군의 기지도 타격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군사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반도 자체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그렇죠. 접어들었는데, 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거고, 네. 이게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네. 전략적 균형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